네, 안녕하십니까. 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파6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목이 파6 시즌 1이고요. 자, 문제 유형 총정리라고 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6는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자, 모두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고 각 지문마다 4문제씩 총 16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문제는 문맥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단어의 이제 그 문맥에 적절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이제 어떤 그 문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도 함께 출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의미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즌 1에서는 이 문맥상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갖다가 주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지문에 4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서는 자, 우리는 2문제 내지 3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유형을 갖다 이제 여러분께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시즌 2부터 시작을 하고 시즌 1은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파6를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파6에 나오는 문맥에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좀 이게 힌트를 좀 드리고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그 문맥상 적절한 문장 고르는 문제는 일단 이제 질문 유형을 보시면요. 자, 처음에 문제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4개의 선택지가 모두 이제 문장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요 이제 그 문제 번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BCD에서 문장이 다 나와 있으면 자, 요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문장 고르기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 갖다 여러분이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요게 본질은 여러분이 문맥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해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선택지를 분석을 하시는 건데 이 선택지를 분석하는 거는 3가지 과정을 밟아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이 각각의 선택지에 연결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서 뭐 B번과 C번을 보면 자, in fact라든지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런 연결어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in fact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제 앞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어떤 문장이 있었을 텐데 자,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문장과 첫 번째 재진술 관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in fact 다음에는 대조가 된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in fact라는 연결어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요게 앞쪽 문장과 재진술의 관계냐 아니면 앞쪽 문장과 대조의 관계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또 예를 들어서 뭐 C번 같은 경우에는 for example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우리 예시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 진술이고 자, 예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00% 구체적 진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B번이나 C번을 만약에 답으로 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연결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이 각각의 선택지에 이렇게 지시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우리 D번 같은 경우에는 뭐 위라는 말을 써놨는데 자, 요 위라는 말을 썼다면 앞쪽에 자, 위에 선행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만 여러분이 위라는 말을 쓸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의 지시어를 파악하는 이 내용은 사실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게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이제 지시어를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하는 과정, 즉 이제 그 선행사 갖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각각의 선택지에 제공이 되어 있는 키워드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이 키워드는 명사, 부사, 뭐 동사, 뭐 부사구나 부사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키워드가 되니까 요 키워드가 자기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 또는 뭐 이게 이 중에 뭐 하나가 뭐 정답이 있으니까 자, 이 정답이 되는 문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이 키워드 내용이 연결이 돼야만이 소위 말해서 이 글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선택지의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이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결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시어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키워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우리 이제 이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먼저 마지막 단계로서 자, 이제 선택지에서 정답을 결정하는 무난한 과정을 밟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게 사실 과정을 보면 조금 뭐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한 서너 문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 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가서 요 Part 6에 나오는 지문이 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지문이 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요 이제 문맥에 적절한 어떤 그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나 2번, 3번에서 여기 문제를 보니까 자, 1번과 3번은 여러분이 자, 문장의 이제 문맥의 의미에 적절한 이 어휘를 고르는 건데 이게 문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보다 자, 이 지문의 의미에 부합하는 단어를 갖다가 고르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 요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요 지문에 적절하게 부합할 수 있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1번과 3번에서 오답을 썼다면 2번도 오답을 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문맥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도 여러분이 잘 맞추셔야 되는 게 이 토익 Part 6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rt 6는 이 문법성을 측정하는 문제보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글의 이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갖다가 묻는 문제가 주가 돼서 나오니까 자, 요런 측면에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안내를 드리는데 요게 실제 시험에서는 한 지문에 출제되는 문제가 4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거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가급적 뺐습니다. 왜냐면 요 Part 6에서 요 이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공을 뺐고 자, 이제 시즌 2부터가 요게 모의고사가 이어지는데 시즌 2 모의고사부터는 4문제짜리로 맞게 편성을 해놨으니까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지문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눈에 다 들어오시죠, 그죠? 자, 이 첫 번째 지문이 여기 이제 산의 전직과 또는 이게 승진과 관련된 안내문이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1번과 3번은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문제 1번과 3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갖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문제였고, 자, 2번은 요거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요 글을 갖다 완성할 수 있는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자, 이 오피텍이라는 회사의 직원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후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모아까지가 돼서 자, 요만큼은
자, employees에 대해서 자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who have been working full time for 12 months or more. 자, 1년,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1년이죠. 1년 내지는 그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자, 이 오피텍 직원들께서는 자, 무엇 할 만한 무엇이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직원들께서는 자, to apply for. 자, 여기다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 apply for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원하다 또는 이게 신청하다는 뜻이니까 자, 첫 번째가 internal transfer. 자, internal transfer는 여러분이 사내 전직이 되겠고요. 두 번째 job advance opportunities within the company. 자, 회사 내에서 또 이게 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job advance opportunity가 됐으니까 승진이 돼서 자, 전직이나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해서 apply for. 자,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1번에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보시면 요 4개의 형용사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어떤 걸 쓸 것인가. 물론 이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도 중요하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 뭐 굳이 메모하실 필요 없이 자, 이게 단어의 뜻을 보시면은 A번부터 D번까지 중에서 뭐 prominent라든지 그 다음에 exclusive 또는 자, eligible 이런 말들 나와 있는데 자, 이 네 단어 갖다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넷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쓸까 갖다가 단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번에 어떤 문장을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요 내용에서 자, 이게 알맞은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답으로 뽑아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 선택지에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 12개월 내지는 그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직원들께서는 자, 내부 이제 우리 전직이나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된 신청을 어찌어찌 할 수 있다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2번 선택지를 보니까 자, 우리 1번 문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직원들이었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부 전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승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두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A번에서 자,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요만큼 갖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who wish to apply. 자, 지원이나 여기 apply for라는 말에다가 똑같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께서는 먼저 소속 또는 이게 담당 매니저를 만나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A번을 쓰면은 자, 우리 2번 이제 우리 요 2번에 A번을 쓰게 되면 요거는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부 전직이나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해서 어찌어찌 하시오라고 하는 절차적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자, B번에 in fact가 나와 있는데 요 in fact라고 하는 연결어는 요건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실 게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재진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B번을 쓰려면은 여기 앞쪽 즉 1번 문장이에요. 자, 이 1번 문장과 자, 이게 동일한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1번 문장과 반대가 된 내용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인팩트는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재진수하거나 아니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조가 된 내용을 기술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쓰이거든요. 그래서 B번에서 글의 의미를 보니까 자, 우리 모든 직원들은 their work hours daily 매일매일 근무 시간을 보고할 것을 요망받는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내부 전직과 그 다음에 이게 승진 이것과 여러분이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B번은 이렇게 무관한 선택지였으니 이렇게 무관하다. 그래서 이게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C번은 예시를 들었거든요. 자, C번에서 보니까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요것이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된다 그랬으니까,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이 정규 직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3번 문장으로 가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 다음, 자, external blank에서 외부 무엇과 함께 will be considered, 전형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2번 문장 앞쪽에서 내부 전직과 그 다음에 승진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지. 여기에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 이게 뜬금없이 나올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B번과 C번은 여러분이 아예 뺀 거예요. 그리고 자, D번을 보시면은 저희는 우리 신입사원들을 환영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앞쪽에 나와 있는, 즉, 요,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장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입사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12개월 내지는 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기존 사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신입사원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 또한, 이게 어울리지 않아서 A번이 가장 적절한 의미가 될 거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A번을 여러분이 요 2번 문장에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1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12개월 내지는 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우리 오피텍 사의 직원들께서는 자, 내부 전직 또는 우리 승진, 자, 이거를 갖다가 신청할 만한 뭐가 있는 거냐면 기회가 있는 거죠. 또는 이게 그렇게 할 만한 이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1번에서는 무엇 할 만한 자격 있다가 돼서 자, 이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피텍 직원들께서는 내부 전직이나 그다음 우리 또 이제 사내에서 자, 승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내부 전직 또는 승진을 신청하실 직원들께서는 자, 1단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담당 매니저나 소속 매니저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이제 2번은 여러분이 A번이 정확했고 자, 1번은 우리가 글의 의미를 보니까 무엇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D번 쓰시는 게 의미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요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장에서 자, 우리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자, 무엇과 함께 전형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3번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께서 이게 고민하셨는데 자, 이 3번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요 4번 문장에서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직원들입니다. 근데 어떤 직원들이냐면 자, who have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to fill the vacancies. 자, 이 공석 또는 이 빈자리 갖다가 충원하기에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직원들께서는 will be given preference. 자, 우선권이 주어질 거랍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요 unless 이하거든요. 이 unless라는 말 자체가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니까 외부 채용 또는 이게 외부 고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리크루트먼트가 여러분이 채용이나 고용이라는 뜻이니까 자, 외부 채용이나 외부 고용이 자, in the company's best interest, 우리 회사의 최고의 이익에 자, 이제 그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간주된다면 이런 뜻이죠. 왜냐면 unless가 무엇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니까 자, 이 외부 채용이나 외부 고용이 자, 회사의 자, 이제 적절한 이익에 자, 우리 부합한다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면 우리 직원들께서 어떤 직원들 이제 이 공석을 채우기에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직원들께 우선권이 부여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승진이나 그 다음에 전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한 건 요 3번에 여러분께서 어떤 명사를 써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3번에 나올 말은 4번에서 재진술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외부 채용이나 고용이 회사의
최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간주된다면 내부 직원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전형이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외부 지원자들과 함께 전형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돼야만이 글의 의미가 맞죠. 그래서 요 3번에 나올 말은 우리 이제 4번 문제를 보니까 outside recruitment라고 하는 요 개념을 갖다가 즉 이 outside recruitment는 요 블랭크에 나와 있는 즉 3번에 나와 있는 말을 갖다가 패러프레이즈에서 사용한 거였네요. 그래서 요 outside recruitment하고 여러분이 의미가 같은 말 요걸 선택지에서 골라보니까 외부 지원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은 여러분이 A번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자 1번에서 자, 이 오피텍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춘 우리 이제 그 오피텍사의 직원들은 첫 번째 내부 전직, 두 번째는 승진을 갖다가 신청할 만한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승진이나 내부 전직을 지원하는데 관심 있는 직원들은 먼저 그들의 매니저를 갖다가 만나야 되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 자, 이 3번에서 이와 같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외부 지원자들과 함께 전형이 될 텐데, 만약에 outside recruitment, 외부 지원자 중에서 회사의 이익에 딱 부합하는 그런 지원자가 없다라고 간주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에서 1번, 3번은 문맥에 적절한 단어의 뜻,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 문장 갖다가 선택하는 문제였는데 저기 이제 첫 번째 문제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낯설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 이제 뭐 이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계속 한 두 번 정도 들으시면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에게 좀 더 여러분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제 그 구문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요게 이 글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장, 요건 여러분이 대입하신 문장이었죠. 자, 이 문장에서 이 first라는 말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였냐면 요게 순서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번과 2번 그다음에 3번에서 자, 이제 그 기전은 절차적 순서였다가 우리 바탕으로 해서 글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월등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 순서, 특히 절차적 순서를 여러분이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묻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장 보니까 자, 여기 이제 1번, 요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즉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자, ofitec employees are eligible to 라고 여러분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글이 길어 보였죠. 그 다음 자, 우리 apply for에서 이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2번과 3번이고요.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within the company, 사내에서 먼저 무엇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전명구야 뭐 이건 빼도 뭐 크게 형태상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수식어다 빼면은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자, 이 오피텍사의 직원들은 apply for 자, 지원하다 신청하다였으니까 첫 번째 자, 이제 사내 근무 이동이니까 내부 전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승진에 지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apply 이제 그 be apply to 부정사 무엇 할 만한 자격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표현 중요한 표현이었죠.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1번 문장에 대한 자, 이제 그 또 다른 순서예요. 근데 자, 1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목적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2번부터 요 이제 그 절차적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필자가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하는데 관심 있는 또는 이게 지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이었으니까 자, 이만큼 밑줄친 부분이 요게 주격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관심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먼저 매니저와 만나야만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first라는 이 서수가 나오게 되면 이건 여러분께서 힌트가 바로 이게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 갖다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게 3번 문장은 자, 이제 전형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3번 문장에서 여러분이 외부 지원자들에서 요 candidates라는 명사 갖다가 파악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candidates라는 명사의 힌트를 갖다 우리가 4번 문장에서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자, 이 3번은 전형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4번 문장은 전형과 관련된 기준을 언급하기 때문에 자, 이 전형 대상이 있으면은 그 전형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전형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반드시 설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러니까 요 interested는 앞쪽에 나와 있는 those를 꾸미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직원들께서는 자, 외부 지원자들과 함께 along with는 무엇과 누구누구와 함께였으니까 외부 지원자들과 함께 전형될 것입니다. 나가서 자, 우리 이제 4번 문장에서는 자,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unless, 그죠? 요게 이제 조건이었으니까. 이 조건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절에 나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용이나 채용. 자, 외부 고용이나 채용이 자, in the company's best interest. 회사의 이제 어떤 그 최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된다면 그때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권이 부여될 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번은 앞쪽에 나와 있는 influence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influence will be given preference.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권이 부여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냐면, 자, 이 공석을 충족시키거나 채우기 위해서, 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사실은 요게 부사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은 다 형용사절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부사절이 돼서 1번, 2번 빼고 나면 여러분이 요 4번 문장에서 필수 요소는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그래도 필수 요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우리 문제가 특징이 뭐였냐면 자, 이게 순서, 특히 절차적 순서에 따라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린 질문도 이 절차적 순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갖다가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절차적 순서라는 것 갖다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4번부터 6번까지, 그죠? 자, 요 지문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또 이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제 그 공지하는 거의 뭐 이제 인포메이션에 가깝죠. 실제로 우리 디렉션도 이게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여기 이제 건축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딸려나 있는 문제를 보니까, 자, 이 4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연결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요게 8-6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연결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요건 여러분이 문맥에 적절한 문장을 고르시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요거는 이게 문법 문제가 아니라 뜻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형태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이 넷 중에서 여러분이 요 그림을 갖다가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이것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있죠. 그러면 자, 과연 이 글이 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제 그 지문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키워드 대충 잡아서 선생님이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대충 잡아서 이게 문제 푸는 거죠. 그건 택도 없습니다. 그죠? 토익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대충 뭐 한 뭐 700점 맞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토익은 아주 정밀한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께 이 분석해드리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께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실력이 쌓이면 여러분께서 그때는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밑바탕이 깔리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요건 여러분이 우리 이제 이 글의 도입부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사실 요거는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이 목적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주장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자, 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 must get a permit. 자, 이 permit은 여러분이 요게 명사로 쓰이면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허가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웬데일 resident, 스웬데일 주민들께서는 자, before any modifications. 자, 어떤 구조 조정이나 그다음에 이게 보수나 변경을 하기 전에 자, 근데 이 주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who are planning a home improvement project. 주택 개량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집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집수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스웬데일 거주자들께서는 자, before any modifications니까 집수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우리 지문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must get a permit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요건 여러분이 in many cases. 자, 요런 걸 갖다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 사실 또는 이게 통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사실 다음에는 반드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 사실이나 그다음에 이게 통념을 갖다가 언급하면은 반드시 그다음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100%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딱 외우고 계시면은 자, 문제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요 내용은 파트 7 시즌 1에서 쌤이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신 부분들은 분들께서는 이 파트 7 시즌 1 요 강의 같은 여러분이 다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토익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의미를 한번 보기 앞서서 자, in many cases 다음에 여러분이 자, 2번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 사실이니까 자, 요 3번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글쓴이의 주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 약간의 변경은 자, 건축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다음엔 반드시 뭐다? 주장이 나오니까 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 2번에서는 약간의 변경이었죠. 근데 4번에서는 자, any major alterations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대대적인 수선 또는 이게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장에서 do not. 자, 이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수선 또는 뭐 이게 이제 뭐 집수리 이런 거는 이제 building permit. 자, 이 건축 허가가 필요 없대요. 근데 자, any major alterations.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자, permits are required니까 여기는 부정어가 있는데 자, 우리 4번 문장에서는 부정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일반적 사실 또는 이게 통념 다음에는 반드시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대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장에서 여기 not이 있는데 여기 not이 없고 그 다음에 small change가 major alterations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완전히 대조가 되는 내용이니까 4번은 여러분이 선택지에서 자, 이 연결어 중에서 우리가 알맞은 말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장은 정리하면은 자, 4번 요 문제였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2번 문장은 일반적 사실.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이 글쓴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 다음에 대조가 되는 주장이 나오니까
요 빈칸은 여러분이 however가 합당한 정답이었죠.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 약간의 구조 조정이나 이제 변경, 이것은 건축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for any major alterations. 자, 모든 대대적인 구조 조정 또는 이게 변화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자, 이 4번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연결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일반적 사실, 그 다음에 대조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4번 문장에서 자, 여기 이제 mistakenly라는 부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를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니까 in fact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 in fact라는 단어도 이제 여러분이 연결어 중에서 굉장히 좋은 연결어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4번 문제 갖다가 같이 한번 보시죠.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 그러니까 이 property owner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건물주들은 believe that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자, it is the contractor. 자, 계약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who must obtain a building permit. 그래서 이건 강조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건물주들은 계약자가 the contractor, 그죠? 계약자가 자, must obtain a building permit. 자, 이 건축 허가증을 획득해야만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에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in fact 다음에 여러분이 쌤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 in fact는 연결어 중에서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재진술하거나 아니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요거 갖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대조가 되는 내용으로 이끌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번 문장을 읽어보면 이 5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자, 6번에서 obtaining a building permit. 자, 건축 허가증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자,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owner. 건물 소유주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in fact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힌트를 얻으셨냐면 이 건축 허가증을 획득하는 것은 건물 소유주의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4번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이 4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많은 건물 소유주들, property owners니까 건물 소유주들이 자, 무엇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5번에 뭘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6번 문장으로 가니까, 자, 이제 의미를 보니까 이 건축허가증 갖다가 따야 되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건물 소유주의 책임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여러분이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뭐냐면 in fact가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반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 4번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6번 문장 자체가 결국은 앞쪽 4번이나 5번 쪽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6번에선 여러분이 자, 이제 이 건축허가증 갖다가 획득해야 되는 게 건물 소유주의 책임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5번 쪽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4번 문장과 이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4번 문장과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거밖에 없죠. 뭐냐면 자, this is a common misconception. 이것은 일반적 오해입니다. 이것이 뭐가 될까요? 자, 이제 this라고 하는 이 노란색으로 한번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this라고 하는 이 지시어는 결국은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요 it부터 그 다음에 permit까지 갖다가 가리키는 내용이죠. 자, 계약자가 이 건축허가증 갖다가 획득해야만 한다. 이것은 자, 명확한 오류입니다. 자, 이 계약자가 건축허가증을 획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common misconception. 자,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입니다. 자, 나가서 실제로 사실
건축 허가증을 따야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계약자가 아니라 건물주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5번에 나올 내용 갖다가 이 이제 우리 고르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6번 문장에 나와 있는 in fact라고 하는 이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잡아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자, in fact 이제 여기 in fact 다음에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perty owner. 그 다음에 자, 우리 4번 문장에서 요 쌤이 한번 이렇게 색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he contractor who must obtain a building permit. 여기 이제 서로 대조가 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in fact가 앞쪽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 갖다가 자, 이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자, 이건 이게 추가적 진술 또는 뭐 이게 보충하는 내용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5번이 자,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뭐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4번 문제 갖다가 약간 이제 보충해주는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짤막하게 다시 한번 뭐 재진술해주는 이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인팩트였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그 7번 문장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독해할 때 자 이제 구문 분석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8번 문장으로 넘어가면 자, there are good reasons.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러한 규정을 갖다가 어찌어찌 하는 데는 상당한 이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6번에 나올 내용 갖다 여러분이 살펴보니까 이 힌트가 자기가 9번 쪽에 이미 제시가 돼 있어요. 뭐냐면 자, by ensuring that the important safety standard. 이 중요한 안전 기준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 the permit process니까 자, 이제 이 건축 이제 허가 과정이죠. 이 건축 허가 과정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그다음 자, 잠재적 위험이나 그다음에 이게 이 부동산의 이제 건물의 뭐 피해 이런 걸로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보호해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6번에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죠. 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은 사실 이게 이 건축 허가증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이 건축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을 어찌어찌 하는 데는 자, 그만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이제 건축 허가증을 취득하는 과정 이 자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갖다가 위험과 잠재적 위험과 그다음에 프로퍼티 데미지니까 이제 이 건물의 피해나 이런 걸로부터 여러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게 7번 문장에서 자, who will be issued a fine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without the appropriate permit 적절한 허가증이 없다면 마땅히 자에게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어찌어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잠재적 위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의 피해 이런 걸로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6번에 나오는 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는 말이 돼야 되니까 D번이 아니라 C번 이걸 쓰셔야만 여러분이 의미가 정확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자, 요 지문이 4번은 연결어 자, 5번은 여러분이 알맞은 문장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문맥에 적절한 단어의 뜻을 고르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문 자체라도 이게 상당히 괜찮죠. 그죠? 6번 문장에서 in fact가 자, 이 앞쪽에 나온 내용과 재진술 또는 이게 앞쪽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자, 이게 대조 자, 둘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 글을 연결한다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요걸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중요한
이제 문제 갖다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이 우리 글에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죠? 근데 거의 내용은 주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who are planning a home improvement project. 사실 이게 a home improvement project하고 그 다음에 modifications하고 여러분이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개량 프로젝트를 갖다가 플래닝 계획 중이신 스웬데일 주민들께서는 자, before any modification. 자, 이제 모든 개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기 약간 문법 얘기 좀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before any가 돼서 요 긍정문에 any가 쓰이면 이건 여러분이 강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수리 또는 이게 모든 수선, 모든 개조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 사실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죠? 일반적 사실은 여러분이 이 통념과 가까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영어 글에서 일반적 진술이나 일반적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요. 근데 이게 대조로 연결이 됩니다. 요건 하나의 이제 어떤 글쓰기 패턴이죠. 그래서 일반적 사실 다음에는 주장이 나오는데 요게 대조로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워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건 여러분이 small changes do not require 요거하고 그 다음에 for any major alterations permits are required. 그죠? 요게 대조가 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이었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일반적 진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요게 이제 it 그 다음에 어쩌저쩌고해서 이게 강조구문이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이 강조구문의 원문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he contractor 계약자가 자, 이제 building permit 그랬으니까 건축 허가증을 획득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오해하고 있다. 근데 뭘 오해하고 있냐면 이 빌딩 퍼밋을 획득해야만 하는 게 이 건물을 갖다가 계약한 계약자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해서 자, 이 계약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자가 이 건축허가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해서 요 이제 건축허가증 갖다가 획득하는 주체가 계약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 대절내에서 이 대절이 지금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대절내에서 강조구문을 사용한 아주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오해, 이제 우리 강력하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 진술을 갖다가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강조구문을 쓴 게 참 돋보이는 그런 이제 아주 수려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다음. 자, 이제 5번은 이 앞쪽에 나온 문장, 4번 문장에 대한 재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this is a common misconception. 자, 이건 이게 오해입니다. 그죠? 근데, 자, 이 common이 들어왔으니까, 참 우리가 만연된 오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갔는데, 요 6번은 여러분이 요 키워드가 infact입니다. 물론 이게 문제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infact는 여러분이 요것도 중요해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제 building permit, obtaining building permits. 자, 요 문장은 obtaining, 요 동명사가 주어가 돼서 이 건축허가증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이 건물주 스스로의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앞쪽에 나온 내용과 대조로 연결이 돼서, 자, 현재 infact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 갖다가 반대로 연결하는 그런 용법으로 쓰여서 인팩트의 두 가지 기능 1번, 2번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깔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이 토익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팩트가 우리가 어떻게 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거의 80% 90%의 학생들은 인팩트가 이게 사실은 이란 뜻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그죠? 그거는 영어를 아는 게 아니죠. In fact, 사실은 이건 중학교 1학년도 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질문한 게 in fact가 어떻게 쓰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어떤
뜻만 얘기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토익 공부하는 거니까 토익답게 여러분이 좀 고상하게 공부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했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저기 다음번 문장 한번 볼까요? 다음번 이제 7번 문장이죠. 자, 이 7번 문장은 이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자, 이제 그 어떤 내용을 갖다 이제 적절하게 진술하고 있냐면, 자, 만약에, 자, 우리, building inspector, 이제 건축물 준공검사 책임자가, 자, 이 construction work being performed. 자, 이 건설, 이제 이 construction work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건물, 뭐 이제 개보수 공사 같은 거죠. 그죠? 이것이 without the appropriate permit, 적절한 허가증 없이 being performed. 자, 진행됐다. 또는 이게 수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 이 건물주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벌금을 부과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원인, 그러니까 이 if절 이하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밑줄 친 주절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절에 나와 있는 게 원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절에 나와 있는 게 결과, 요런 말이 되겠죠. 자, 요건 먼저 무난한 여러분이, 자, 이제 그 형태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건절의 동사가 요게 현정인데, 왜 주절 동사가 미래가 안 되고, 요게 현정이 나왔느냐? 이런 질문 하거든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if절 동사가 현재형이 쓰이면, 주절에 나오는 동사가 미래가 된다라고만 외우고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자, if절의 동사가 현재가 나와 있고, 이렇게 주절 동사가 현재가 나와 있으면, 요 문장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이 주절의 습성과 경향을 강조하게 되면은 현재형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if절 동사가 현재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절 동사가 현재형이 되면, 그때는 전체 문장이 현재 시제, 물론 여기 후이하는 뭐 이제 종속절이니까 미래 시제 썼습니다만은, 자, 이제 전체 문장이 현재 시제가 되면서,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절의 요 주어, 이 주어의 습성과 경향을 강조하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 이제 건물 준공검사 책임자가, 자, 이 공사 자체가 적절한 허가증 없이 without being performed, 수행된 것을 발견한다면, 자, 이 건물주는 is the one, 자, who will be issued a fine. 자, 이제 벌금을 부과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항상, 자,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벌금을 부과받는다라고 하는, 요건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법조문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조문은 여러분이 규정이나 뭐 이게 법조문 같은 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래시 않습니다. 다 현재형으로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여러분이 주절의 주어의 습성과 경향을 강조하는 현재 시제니까 미래 시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뒤쪽에 시가 또 나오니까 그때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there are good reasons for enforcing these guidelines에서 이 enforce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뭐 이제 규정 따위를 갖다가 집행하다, 강조하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요 8번은 자, 이게 이 앞쪽에 나와 있는 7번 문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 문장이거든요. 자, 요 9번 문장은 요 8번 문장에 대한 자, 이제 결과를 갖다가 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9번 문장에서 요 이제 구절 보니까 1번과 2번은 둘 다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나면 자, the permit process,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안전 이제 허가 과정이죠. 자, 이 허가 과정은 이제 이렇게 허가 과정은 그다음 자, 귀하와 귀하의 이웃들을 갖다가 잠재적 위협이에요. 그다음에 property damage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재산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건물의 피해니까 이런 걸로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 드린답니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ensuring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아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던 enforcing 그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안전 기준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 이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해를 갖다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sure나 그다음에 enforce나 물론 약간 이제 뜻은 다른데 뉘앙스가 비슷하게 여러분이 사용이 된 그런 동사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요건 이제 우리 안내를 해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은 여러분이 요거는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 홈페이지에 와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7번, 8번부터 그죠? 자, 미팅 서머리에서 자, 회의 요약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 꽤 많았죠. 그죠? 그래서 그 연결어의 쓰임새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